안녕하세요.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Scratch. 구글에서 만든 티처블 머신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수업입니다. 저는 이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미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분류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여러 개의 클래스로 나누고 각 클래스마다 이미지 파일이나 웹캠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모델을 훈련시켰고 새로운 데이터로 그 훈련된 모델이 잘 되었는지 확인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투데이스 미션도 수행을 해보았나요?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수행한 미션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해 보셨나요? 다른 친구들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적어주세요. Further Study를 살펴본 학생들은 Further Study에 대한 내용도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운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운드 프로젝트입니다. 역시 구글의 티처블 머신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티처블 머신에 접속하시면 여러분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엔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를 모아서 분류를 해보았다면 이번엔 사운드 데이터, 즉 오디오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류를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디오 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오디오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렇지 않다면 마이크를 통해서 오디오를 수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구별하고자 할 때 그 소리가 주변 배경음에 묻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잡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백그라운드 사운드도 먼저 녹음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 사운드 안에서 이런 오디오들을 어떻게 구별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는 소리가 스냅인지 클랩인지 구별하는 예제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How it works.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해보았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적용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 프로젝트에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이미지에서 사운드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만의 고유의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통통 튀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학습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Let's check입니다. 여러분이 추가로 해야 할 투데이스 미션도 오늘도 있습니다. 이 미션은 여러분이 게시판에 올리고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여러분의 이해의 폭을 더 넓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운드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Further Study 가이드가 있습니다. How do I use it? 여러분은 이미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미 한번 실행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 단계는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런데 이 사운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배경음악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1, 2, 3 클래스에 따라서 각각의 사운드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우리는 이 훈련 과정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새로운 사운드를 가지고 분류를 잘 해내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정확도가 너무 낮다고 하면 새로운 사운드를 데이터로 더 수집해서 다시 훈련시키고 또 데이터를 수집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결과를 여러분은 PC에, 여러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웹사이트에 올려서 다른 친구들이
체험해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앱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구글의 Teachable Machine에 접속합니다. teachablemachine.withgoogle.com입니다. 여러분은 화면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주하는 음악이 메탈인지 메탈이 아닌지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다양한 재미있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 사운드를 분리해내는 프로젝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Get Started를 클릭합니다. Get Started를 클릭하면 이렇게 New 프로젝트 창이 열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이미지 프로젝트와 다음에 하게 될 포즈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 가운데 있는 오디오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드라이브나 파일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오디오 프로젝트를 시작해 봅시다. 오디오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서는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따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은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음들 안에서도 우리가 구별하려고 하는 이 음성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클래스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요. 저는 클래스를 2개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grandmother라고 쓰겠습니다. grandma. 여기에는 father라고 쓰겠습니다. 여기에는 mother라고 쓰겠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할머니, 아빠, 엄마를 학습시켜서 서로 분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이크를 사용할 것입니다. 배경음악은 제가 요즘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라 빗소리를 한번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네, 20초를 모두 녹음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 설정에서 세팅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초를 녹음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20초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샘플로 추출을 하겠습니다. 네, 20개의 오디오 샘플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백그라운드 노이즈는 여기까지만 녹음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음성으로 한국어로 grandmother 를 의미하는 할머니라고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8개 이상의 오디오 파일을 녹음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연속적으로 녹음을 하게 됩니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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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네, 20초의 녹음이 끝났습니다. 이것 역시 설정에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샘플을 추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0개의 오디오 샘플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클래스 전체를 삭제할 수도 있고 이 클래스는 훈련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 전체 샘플 자체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클래스는 남아있고 이 샘플 데이터들만 삭제가 됩니다. 우리가 녹음한 이 샘플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을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스티처블 머신이기 때문에 이 전체에서 말하는 드라이브는 구글 드라이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father, 아버지도 한번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어로는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하는데 저는 아버지라고 통일을 하겠습니다. 파일을 업로드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마이크로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로 녹음을 하겠습니다. 역시 20초 녹음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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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네, 여기서도 샘플을 추출하겠습니다. 샘플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학습 결과가 좋은 것을 여러분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샘플을 더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녹음을 해서 샘플을 만드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만든 샘플의 개수와 여기서 만든 샘플의 개수 그리고 여기서 만든 샘플의 개수가 비슷한 숫자를 갖도록 해주세요. 비슷한 개수로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는 100개, 하나는 50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20개 이렇게 만들고 트레인을 했을 때와 똑같이 20개씩 아니면 똑같이 100개씩 만들고 트레이닝을 했을 때의 차이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mother는 한국말로 어머니 또는 엄마라고 하는데 저는 엄마라고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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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네, 여기서도 샘플을 추출하겠습니다. 네, 샘플이 그렇게 고르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어드밴스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에포크를 우리가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에포크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의 데이터가 학습에 한 번씩 사용이 되면 그것이 1 에포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에포크를 30이라고 입력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이 학습에 모두 30번씩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배치라는 개념과 배치 사이즈, 스텝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 사운드에서는 그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치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학습을 할 때 나는 20개씩 학습을 하겠다라고 하면 배치 사이즈는 20이 됩니다. 나는 8개씩 학습을 하겠다라고 하면 배치 사이즈는 8이 됩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적을 때는 한 번에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1000만 개이다 라고 하면 1000만 개를 한 번에 넣어서 학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배치 단위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트레인 모델을 클릭하면 그때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레인 모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학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 30이라는 숫자는 30 에포크만큼 학습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탭은 닫으면 학습이 멈추기 때문에 이 탭을 닫으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진행 과정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학습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30 에포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학습이 금방 끝났습니다. 그리고 로스는
이렇게 학습 데이터에 대한 로스는 아주 낮아졌는데 0에 가깝게 되었는데 테스트 로스는 조금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에포크를 좀 더 높여서 다시 학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50으로 해서 다시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네, 테스트 로스도 아까보다 훨씬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0.4였지만 이제는 0.2가 안 됩니다. 0.16이네요. 우리는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파란색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것이고 주황색은 여긴 테스트 로스, 테스트 어큐러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백그라운드 노이즈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백그라운드 노이즈도 켜겠습니다. 네,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나오는 사이에 말을 해보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라고 말했습니다. grandmother. 아버지, 제가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번엔 엄마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엄마, 엄마, 아버지, 할머니. 네, 음식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grandmother, father, mother에 대해서 한국어로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엄마. 네, 학습이 아주 잘 되었고 인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라의 언어로 grandmother, father, mother를 각각 학습시켜서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언어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사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에포크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에포크에 대한 설명을 보시려면 여기에서 물음표를 클릭해 보세요. 아니면 물음표 위에 마우스를 대보세요. 원 에포크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모든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데이터들이 한 번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50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이 데이터들이 학습에 50번씩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포크, 배치 사이즈, 그리고 스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총 2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8로 정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한 번 학습을 할 때 8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8개로 한 번 학습을 하고 또 8개로 또 한 번 학습을 하고 또 8개를 모아서 학습을 하게 되죠. 이때 이 전체의 데이터가 한 번 학습에 사용되면 이것이 바로 1에포크입니다. 그러면 1에포크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스텝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할 수 있죠. 여기는 한 스텝, 두 스텝, 그리고 0.5 스텝. 그래서 1에포크는 전체의 데이터의 개수 20개 나누기 배치 사이즈 8개 해서 2.5개의 스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에포크의 값을 4라고 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20개의 데이터들이 총 4번 학습에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텝 수는 얼마가 될까요? 스텝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이 되겠죠. 즉 스텝스는 에포크의 데이터셋의 개수를 곱하고 이 전체를 배치 사이즈만큼 나눈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에포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전체가 몇 번 반복해서 학습이 되느냐를 의미하게 됩니다. 잘 이해를 하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큐러시와 로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에포크당 정확도, 어큐러시가 얼마나 되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에포크당 로스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습이 반복될 때마다 어큐러시는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고 로스는 내려가는 것이 정상이죠. 만약에 어큐러시가 올라가지 않고 로스가 내려가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은 ACC 어큐러시라고 되어 있고 주황색은 테스트 어큐러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학습을 한 것의 어큐러시의 방향과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의 어큐러시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로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어큐러시는 이렇게 높은데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한 것은 이렇게 낮다고 하면 이것은 잘된 학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학습 데이터에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분류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큐러시와 로스의 그래프에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어큐러시가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는지,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로스가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는지 이 방향성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함께 확인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큐러시와 로스와의 관계를 잘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바람직한 어큐러시와 로스와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배치와 에포크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분류 문제에서 분류 결과가 좋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이 과정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델을 만들어 보세요. 저처럼 할머니, 아빠, 엄마를 분리하게 하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 각자의 언어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악기 소리를 구별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음악을 구별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에포크 값을 다르게 해서 여러 번 훈련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운드 프로젝트에서는 에포크만 수정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앞서 있던 이미지 프로젝트에서는 여러분이 배치 사이즈와 러닝 레이트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 것을 복습하면서 이렇게 에포크, 배치 사이즈, 러닝 레이트를 바꿔가면서 한번 여러 차례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친구들과 나누고 친구들의 아이디어도 여러분이 직접 구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운드를 분리하는 작업은 재미있었나요? 좀 더 색다른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 학생은 아두이노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도 이미지나 사운드 같은 것들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사이트인데요. 좀 내려가 보면 여기에서 퀵 스타트 튜토리얼이라고 여러분이 보이스 리코그니션을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